웃을 일이냐고 지금 이게. 우리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승용이 형 멀리 못 나가요. 오늘 저희가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어떤 영화를 봤죠? 네, 추창민 감독 그리고 류승룡, 장동건 주연의 7년의 밤. 7년의 밤입니다. 저 호수가 영 기분이 나빠. 사람 잡아먹는 호수라고 그러잖여. 아, 영화 어떠셨나요? 소설이 원작이에요. 네. 소설과는 조금 달라요. 그냥 틀이 좀 비슷할 뿐이지. 여류 작가의 감정선과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그 특유의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문체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느꼈던 소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남자 감독님이 각본과 감독을 맡고 연출을 맡으면서 좀 그런 감정선들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원작에 비해서. 이 네 분의 감정선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소설인 것 같아요. 네. 느껴지기에. 왜냐면 사건 자체가 엄청 큰 사건도 아니고 그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고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영화 내내 보여지는데 되게 중요한 영화 같은데,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통통통 떼버리고 굉장히 여성의 언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남성의 스펙타클한 언어로 표현하니까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똑같이 갚아줘야지! 원작을 보고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사실.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강하기 때문에, 뚜렷하고 강하기 때문에 연기파 배우들을 좀 많이 투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차량 번호 20로 8588. 오후부터 나왔다던데 왜 그랬어? 감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고, 왜냐면 사실 제작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본인 스스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감정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밀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반면에, 이 상업영화라고 하는 것은 문맥, 사실 표현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써서 감정을 다 쓸 수 있는 소설과는 다르게 영화는 한정된 시간이 있고 거기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되고, 그리고 이제 상업영화가 돼버리면 그 안에서 재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무 다르니까 사실 두 개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확실해서 이걸 잘하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좀 좋은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화 중간중간에 송새벽이 대사를 한두 마디를 치던지 아니면 뭔가 딱딱딱 되게 짧게만 영화가 나오지만 이 원작 자체가 충실하고 이 배경 세팅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위의 이야기도 사실 매력적일 수 있구나. 7년의 밤은 되게 그런 악귀나 그 뒷배경은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장면들은 이쁘고 확 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묘한 분위기라든지 그 호수가에 그렇죠. 특히나 그 쫙 깔려있는데 그 안개가 오는 그 분위기. 그거는 제가 딱 소설을 보면서 느꼈던 그 분위기는 제대로 재현한 것 같아요. 그 분위기. 그게 사실 시각으로 압도당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그 뭘까, 죄의식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그리고 부정, 누가 봐도 사실 주인공 두 명 다 아버지고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있는 그 부정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라든가 이거에 집중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사실 맨 하이라이트 부분 그 댐에서 장동건과 유승룡이 치고 먹고 싸우는 순간 보면서 이건 뭔가 프리즌의 느낌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류승룡 이대로 괜찮은가와 동건이 행님이 과연 1티어가 아니라 0.5에서 끝날 것인가. 모든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저는 이제 주연으로서는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 많이. 그리고 동건이 형님은 아무래도 이제 0.5로 이걸 보면서 사실 저는 되게 장동건 씨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연기 얘기를 하자면, 왜냐면 장동건 씨의 머리 이렇게, 사실 영화라고 하는 건 비주얼이고 소설과는 다르게 이제 어떤 장면을 보여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머리를 까고 나오는 순간 이미지가 확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장동건과 다르겠구나 라는 느낌이 확 일단 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장동건 씨가 운전하면서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를 다 걷어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장동건 배우는 악당 역할을 계속 해왔어. 뭐 태풍도 했었었고 그렇죠. 동무
사람 고기 먹어본 적 있으면 해안선이라는 것도 이제 하오빈 했었는데 항상 여지를 남겨줘요. 이 사람은 일정 부분은 선한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만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스타라고 하는 그 뭐 회사겠죠. 장동건 씨 혼자가 아니라 배우 혼자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여러 가지가 작용되어서 그 선한 것을 못 버리는 것이 이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닐까. Fuck! Motherfucker! 개똥파리 같은 새끼. 오영재라는 캐릭터 자체가 소설 자체에서는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되게 나쁜 사람인데 영화 속에서는 애매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직접적인 사유는 따로 있네요. 피해자는 아이의 입을 막아 질식살해한 후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 영화에게 균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영화의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플롯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관객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어렵게 보는데 대사들은 너무 쉽게 해요. 그 분위기를 사실 대사로 말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분위기나 캐릭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카메라, 워크, 연출력, 음악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잡아가야 저게 뭔가 있나 봐. 이런 마음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 여자가 오! 귀신이 보여! 저기는 뭐 연못 사람을 잡아먹은 연못이야! 뭐 이러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나라의 입을 틀어막아 죽이고 호수에 던졌다고? 사람 진짜 악마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한 명의 화자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거를 제3자의 눈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풀어나가든지. 1부 끊어가지고 유승용의 시점으로 가다가 2부 딱 끊어가지고 2부부터는 완전 오영재, 장동건의 시점으로 딱 가도 영화가 깔끔하게 쫙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영화 아가씨였잖아요. 1부, 2부, 3부까지 딱딱해서 완전 똑같은 이야기지만 완전 다르게 하는 약간 라쇼몽처럼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독의 역량 미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단 보면서 진짜 확실한 생각은 박평식 평론가, 우리의 소금왕 박평식 씨의 5점 미만의 평가와 평점과 시사회 기자단의 극찬과 언론의 호평이 더해지면 이것은 과학이다. 별 5개 만점에 2개입니다. 1.5점. 1.5. 네.